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 보니까 모처럼 그래도 시원하게 반등해 준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어떤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거래, 이번 올해 거래를 단 이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지수 오늘 시원하게 급등하면서 그간 있었던 이제 묵은 체증을 내려보내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서 2% 안팎의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1.05% 올랐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7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급등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2.59% 급등한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1,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미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일 대비 5bp 가까이 내리면서 3.83%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지수 지금 103.8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내년 2월물 WTI 가격이 전일 대비 0.7%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7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시장도 얇고 또 뉴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틀 동안 빠진 거를 다시 올려놔서 결국 다시 다 제자리 됐거든요. 장중에는 흐름이 어땠나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대체로 상승 출발한 후에 장중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 월가 전문가들은 오늘 이제 하루만 보면은 산타랠리가 이제 오늘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증시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이 오늘 하루 동안 산타랠리의 하루 축소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하루만을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막판 반등 시도에 오늘은 일단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다우가 오늘 장중에 4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나스닥 역시 2.8% 장중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그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낙폭 과대 인식이 있었고요. 특히 테슬라라든지 애플과 같은 빅테크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특히 3대 지수 중에서 앞에서 짚어봤듯이 나스닥의 반등이 좀 눈에 띄는데요. 빅테크 종목들의 반등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짚어주실까요? 네, 정말 이번 주 그리고 12월 들어서 이 빅테크 종목들이 정말 피바다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지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뚜렷한 악재 없이도 슬금슬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드디어 약간의 좀 환영할 만한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연일 52주 최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었던 애플이 오늘 3% 이상 반등을 하는 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어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애플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중국에서의 애플 아이폰 생산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중국의 이 명절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스케줄이 조금 따라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문량을 따라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폭스콘 시설 같은 경우에는 70%대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폰 프로에 대한 대기 시간 또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월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또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아이폰 프로 모델에 대한 공급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생산 우려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오늘 애플이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129달러대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테슬라가 8%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했었지만 살짝 미약했다라고 보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8%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분명히 최근 시장이 워낙 테슬라에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장의 투심을 개선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외에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모두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4.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간 이 빅테크들이 올해 한 해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장기물 금리가 하락한 점도 빅테크를 지지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결국 12월 달은 그 빅테크, 특히 테슬라와 애플이 관건이었는데 어제 어쨌든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좋은 뉴스가 하나 있기는 했네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또 애플은 130대에 또 다시 왔고 테슬라는 120대로 다시 왔는데 뭐 애플도 그렇지만 테슬라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머스크가 또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전해주시죠. 네, 정말 어려운 한 달을 겪었던 테슬라인데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과연 이 테슬라의 주가가 저점을 찾았을지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월가에서부터 이 테슬라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월가에서 테슬라의 최강세론자로 알려져 있는 인원 중에 한 명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를 고려하면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 수 있다. 즉 매력적인 저점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지목을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한 셀오프 엄청난 매도세는 결국에는 비우호적인 수급 여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사태 때문에 이런 엄청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요인은 어떤 테슬라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런 생산에 관련된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전기차로 이 전체적인 내연차가 전기차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결국 테슬라가 이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의 33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늘 대폭 낮추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매수 콜을 유지를 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것이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정말 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메일에서 이제 주가 하락을 직접 언급하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CNBC 방송이 입수한 이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있었던 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광기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뛰어난 성과를 증명한다면 시장은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회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베런스와 같은 투자 전문 매체 일각에서는 지금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에 관련된 마진콜을 겪으실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또 간밤에 반등을 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 것 같은데 요즘 고용 지표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고 굿 뉴스가 배드 뉴스고 좀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밤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증시가 큰 폭으로 급등한 이유 중에서 어제 발표됐던 실업 지표 영향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근에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오히려 안 좋게 나와야 증시의 호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고용시장을 살짝 둔화시키면서 이제 살짝 둔화시키는 이런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실업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24일로 끝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를 이제 밝혔는데요. 총 22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2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은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의미로 경제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투자회사 레이몬드 제임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실업 지표는 분명히 연준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결국 이제 금년도 다 갔는데 결국 올해 보면 빅테크가 폭락한 게 뭐 가장 큰 뉴스였는데 도대체 한번 1년 정리해서 어디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빅테크 종목들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선 뭐 애플 같은 경우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데요. 올해 들어서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이 테슬라와 메타인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들어서 그리고 4분기 들어서 기록적인 폭락세를 나타내면서 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테슬라가 올해 연초 대비 68%가량 하락을 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66%가량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 주커버그의 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요런 거, 그리고 그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역시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51%가량 폭락을 했고요. 2000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상장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이제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연초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던 시총이 현재 8,34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아마존은 1조 달러대 시총 클럽에서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빅테크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 지금 아마존 주가에 대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시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추천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 실적 전망치는 하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증시가 힘들었다는 건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내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인플레이션, 뭐 물가 이런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 서서히 침체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이게 과연 얕은 침체일 것인가, 깊은 침체일 것인가 이런 쪽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월가 얘기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올해 이제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화두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하면요. 내년은 이런 이 시장의 큰 내러티브는 경기 침체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 참가자들은 경기 침체 이슈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미국을 강타할 것인지 혹은 굉장히 운이 좋게 연준이 잘 빠져나가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이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비들 그리고 월가의 이 구루라고 하죠. 이제 좀 전설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 역시 모두 일제히 내년에 침체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논이라든지 제프리 건들락이 채권왕이죠. 그리고 레온 쿠퍼만 모두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을 희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된다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옥석 가리기 그리고 이 적절한 자산 찾기가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월가 그루들은 신흥국 투자 그리고 현금 캐시 is king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이 또 좋은 투자처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증시 중에서도 이제 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이런 옥석 가리기가 월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 테슬라 외에 다른 종목에 관련돼서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기술 섹터, 테크 섹터와 통신 관련주가 2.5%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유의미하게 좀 상승한 종목이 넷플릭스인데요. 오늘 넷플릭스가 5% 이상 급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월가 투자 기관인 CFRA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무려 2단계나 상향하는 콜이 나왔습니다. CFRA 같은 경우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 또한 85달러가량 높이면서 31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호재 속에 넷플릭스 주가 오늘 5% 가까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3.5%가량 상승을 하면서 다우를 지지를 했습니다. 최근 정말 이슈가 많은 항공사인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눈폭풍 사태 때 이제 엄청난 결항을 내고 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승객이 이제 집에 돌아오거나 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이런 모든 이슈 때문에 지난 2거래일 동안 11%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대 낙폭 인식에 오늘은 3%가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5% 이상 올랐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스위스계 은행인 UBS가 내년도 반도체 최선호 종목으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마이크론 등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이제 반도체주가 오늘 부스트를 받은 모습입니다. 한편 이제 또 뉴욕 증시 신규 상장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제 분사가 예정된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내달 4일부터 별도의 회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S&P 500 지수에 상장 즉시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2%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락한 종목도 있는데요. 이제 달걀 판매 업체입니다. 칼메인 푸드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주가가 14%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약 3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